안녕하세요. 들리세요? 화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넓게 펴긴 했는데 뒤에가 좀 작죠? 위치를 좀 바꿔야 되나? 오늘은 아바 노래 들어봤어요. 링링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실만한 노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지금 동영상 촬영하는 날씨가 좀 꿀꿀해. 그렇지만 유통 경영은 조금 어려워. 그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즐거운 음악으로 시작하고 마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음악은 몇 분? 1분만 듣는 거죠. 자, 잘 지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유통 마케팅에 대해서 유통과 타 마케팅의 변수에 대한 조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변수란 뜻은 어떤 유통 관리를 함에 있어서 마케팅 전략을 내세울 거잖아요. 그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것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뭐 그 상품의 속성이라든가 신제품 내가 이거를 딱 해서 뭐 출시를 했는데 타 회사에서 뭐 신제품을 개발했다든가 생각보다 물론 테스트가 다 끝나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뭐 한 1년 이상은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몇 개월 만에 끝난다든가 이렇게 수명 주기라든가 또 상표에 대한 전략 그렇게 제품이 좋지도 않은데 뭐 브랜드 가치라든가 상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부지리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유통 경영 관리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틀어놓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돼. 나중에 유통 경영 관리는 제가 과제를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없지 않아. 그냥 뭐 이렇게 듣는 건데 왜 그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네. 모든 분들을 다 좋은 점수를 드리면 참 좋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게 없잖아 있어서 그래도 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낫지 않으세요? 시험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갖고 있다가 보관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또 보실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케팅의 전략, 변수에 대한 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PPT는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품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 어떠한 이제 상품이 실제로 어떤 속성들끼리 묶고 그 속성을 경로 설계의 중요한 함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제품이 좋은데 비싸. 그러면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사죠. 저 같아도 안 살 것 같아. 이건 가격 대비 너무 비싸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요. 부패성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취급의 특성. 살짝만 딱 건드렸는데 예뻐서 샀는데 뭐 좀 안 좋아. 뭐 이동할 때 불안해. 아니면 너무 커. 이럴 때도 좀 문제성이 없잖아 있죠. 기술의 복잡성 이게 지금 시니어들한테 제일 스트레스인데 AI가 들어오면서 모든 뭐 주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핸드폰 어플 뭐 등록 본인 인증 그리고 너 맞냐 사람 맞냐 뭐 이런 거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제가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키오스크 할 줄 몰라서 CCTV 다 달아놓고 급하기는 하는데 꽃은 가져가야 돼. 뉴스에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꽃을 그냥 아무리 해도 뭐 잘 못하겠는 거야. 몇 개 안 되는데도 뭐 카드를 갖다 대세요. 무슨 상품을 원하십니까? 뭐 이거는 3만 원짜리, 이건 5만 원짜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그냥 가지고 가버렸어. 근데 이거 나중에 CCTV 들어온 사람들은 집 뭐랄까 가게 주인은 벌써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안 들어오고 제품이 없어졌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나이 드신 분이 미안하다며 갖고 오셨어요. 내가 이걸 작동할지 몰라서 현찰로 들고 왔다.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꽃을 가져갔는데 아휴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아주 훈훈한 뉴스를 제가 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들은 계속 따라가야 돼. 앞으로 더 할걸요. 더 그렇게 좀 더 복잡하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발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술의 복잡성도 유통 경로에도 포함된다는 거죠. 거기에 못 따라가면 물론 표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경로의 핵심이나 핵심적인 결정 요소를 갖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저희는 따라가고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까 해요. 단가 싼 거가 비지떡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다이소 엄청 좋아하는데 다이소의 컨셉은 5,000원을 넘지 말아라. 근데 쓸만하지 않으세요? 네, 아주 좋고 퀄리티가 좋고 뭐 이렇게 그런 걸 갖고 싶으시면 거기 가시면 안 되죠. 그런데 사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뭐 써도 그만이고 뭐 이런 것들을 살려면 간단하게. 근데 사실 그런 거 너무 많은 제품들이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런 거 좀 써줬다가 버리고 서로 사고 또 버리고 뭐 이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가격을 가진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유통 수준을 통해서 이동하며 보다 긴 유통 경로를 지니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 생각입니다. 다이소는 없는 게 없어. 뭐 어디는 무슨 마트는 그래도 좋아. 뭐 이렇게. 그래서 요새는 마트랑 다이소랑 이렇게 합쳐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상품과 다이소에서 같은 상품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훨씬 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싼 게 비지떡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제품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제조자들이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유통 방식을 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낮은 단가로 인해서 이윤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어, 아마존? 아마존에 있는 사장님이 어디서 인터뷰했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기의 그 마진보다는 고객을 만족시켜서 브랜드화 시켜서 아마존이라는 데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올 거야 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공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도를 쭉 높인 다음에 고객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쿠팡이나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식품이나 건강이나 미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소비재들이 많은 중간상들이 개입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끼어 팔기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기기라든가 유지나 보수나 이런 것들은 산업재들이기 때문에 산업재에 갖고 있는 유통 경로들이 많이 취급을 하고 있죠. 반대로 높은 가격을 갖고 있는 거라면 집정적인 유통의 경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윤을 아무나 못 사 뭐 이런 거잖아요. 비싸도 이건 나가 뭐 이런 것들 꼭 하나 들고 갖고 계신 거, 나 이거 꼭 갖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씩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어떤 학자가 나와서 한국은 명품에 너무 이렇게 약간 뭐랄까 중독됐다 뭐 이런 얘기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게 외국이나 그 집 가서 사면 뭐 일본이나 아니면 프랑스나 뭐 이태리나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들어오는 관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 가격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가는 비록 많은 예외의 존재가 있어요. 낮은 거와 높은 거와. 하지만 유통 경로를 커버하기에는 전략적인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들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은 단가는 상품들이 고객의 편리성을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이런 거지만 좀 개방적인 게 없잖아 있죠. 근데 높은 거는 먼저 선입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예약하는 주문하는 특히 전문가로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건 주문 판매식으로 돈을 먼저 걸고
이게 사는 선택적인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속적인 유통 경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패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것들이 진짜 막 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경로 설계에 영향을 주는 것, 또 다른 이제 상품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신선한 제가 말하는 그 부패는 그런 부패가 아닙니다. 생선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수명이 짧고 그리고 빨리 신선한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취급도 좀 조심해야 되고 지연할 수 있도록 부패, 썩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손상될 수도 있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통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죠. 그죠? 물리적인 퇴화가 되는 것은 한정적이지만 상품의 수명에 따라서 저는 상추 쌈에다가 된장, 쌈된장 이렇게 해서 자주 먹거든요. 보세요. 상추가 한 이틀, 3일 냉장고에 넣어놔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신선한 곳에 넣어놨다 하더라도 벌써 이그러져요. 맛이 달라요. 그래도 아까워서 또 이거 냉장고를 또 세게 하는 경우는 또 얼기도 하고요. 그러면 새로운 거를 딱 먹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내 가격이 좀 비싸도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패성은 물리적인 퇴화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수명 주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품의 관련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식료품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고급 의류, 패션, 고급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영국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부유층에서 산다는 거 마으바오, 벤츠의 마으바오도 있고요, 벤틀리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집 한 채 값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 5, 6억 정도 되는. 근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여러 개를 갖고 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고급 패션으로는 제가 안 입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수입 고급 이런 자동차도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유통 경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떻게 하나를 가지고 하나만 위해서 하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로 오겠죠. 비행기로 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또 다 똑같게 그 보관하는 장소도 다를 거고 구매하는 사람들은 차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겠고 또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겠고 또 막 차를 애주중지 또 세팅하시는 분이 따로 있겠고 이런 인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5, 6억짜리 것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직접적으로 유통을 이용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중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중량이 많이 나가고 깨지기 쉬운 것들은 제가 옛날에 어디 외국에 갔을 때 정말 유리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고 올 자신이 없는 거야. 넣기도 그렇고 이걸 들고 부피가 너무 커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든다는 게 자신도 없고 이걸 또 위에다가 올리기도 그렇고 또 이렇게 발에다가 계속 열 몇 시간씩 끼고 오기도 그렇고 그래 눈으로 담자 제가 막 그랬던 게 있어요. 아니면 이제 예약 주문을 같은 걸 해야 되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게끔 이렇게 배로 오게끔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저는 매니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상품은 대부분 직접적인 유통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취급하는 어려움들이 각각 있죠. 그리고 뭐 그거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회전율에 따라서 비용이 가급적으로 수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하나 나가는 거랑 10개 사는 거랑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유통단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빈번하게 선적과 하역, 배에다가 싣고 내리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정에 걸쳐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통 단계에 뭐 그 배달하는 사람이 하나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줄임으로써 유통 비용이 감소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왔는데 깨졌어. 그럼 막 전화해가지고 너 이거 왜 깨트렸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유통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무거운 것도 좀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 또 이렇게 취급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복합성, 기술적인 복합성인데요. 이거는 정확한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상품을 전시함에 있어서 고도로 훈련된 판매원이라든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직접 유통되는 경우, 요구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뭐 산업재, 고급 어떤 재료, 뭐 건설에 들어가는 거, 뭐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요? 그 대리석,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소비재로 범주를 넣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성이 있고 또 판매하는 사람 또 기술적인 능력에 전복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취급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은 이런 생산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점포화 시켜서 직접 판매하는, 그러니까는 제조한 사람이 직접 판매도 하고 뭐 설치도 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 그런 사람들만 찾는 그런 시대가 지금 지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딱 찍어서 선택적인 유통의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유통 경로도 있다. 표준화, 이건 상품의 표준화를 얘기합니다. 종종 기술적인 복잡한 관련성이 갖고 있기도 하지만 표준화는 어떤 정도가 낮을수록 유통 경로보다 보다 빠르고 많은 기술적인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차별적이고 독자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물론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이 표준화라는 거 하는 것들은 독자의 요구를 가지면 가질수록 상품의 어떤 그들이 요구되는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적인 유통 경로를 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재 장비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외국에서 갖고 오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의료기기, 뭐 시술하는 기기, 뭐 이런 것들은 외국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접 사와서 직접 뭐 병원에다가 얘기하고 직접 설명하고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조자와 구매자 간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중간상을 끼지 않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고객이 요구되는 표준화 이걸 써보니까 어떻더라, 이게 강도가 조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5단계, 그다음에 2단계, 2.5단계 이렇게 중간으로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받아서 그걸 또 제품에 전복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고객별로 특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을 피드백을 통해서 상품이나 제품을 표준화시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통 기능의 중간생에 충분히 유용할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하나만 걸치잖아요. 제약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제약 기계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상품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들으셨어요. 그다음에 상품의 개발, 제조자의 측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신상품의 개발 같은 경우에는 경로의 구성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경로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구조나 판매 성과나 이런 거에 무척 영향을 주죠. 신상품이란 단어만 딱 하면 어떠세요? 어머 이거 나왔네, 좋나? 한번 써볼까? 어머 이거 구매해볼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진입하지 않은 새로운 단계의 신상품들도 꽤 많아요. 그거는 마케팅도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조나 중간상의 신제품의 개발 노력과 유통 경로의 설계나 이런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제조업의 측면을 보겠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식료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들 집에서 열심히 맛있는 거 해서 드시나요? 저도 그렇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먹고 있죠. 그래서 신제품이 뭐가 나왔다 그러면 가서 또 찾아가서 드시기도 하고 맛집도 가시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러면 신료품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자들은 얼마나 많은 유통 경로와 신성한 제품을 빠르게 간편식으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좌우되죠.
그래서 신상품 개발에 무척 신경을 쓸 거라고요. 비슷한 것도 먹어보고요. 남이 제품도 먹어보고요. 어디도 또 가보고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그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상품의 기술적으로 우수하거나 고객의 충족이 뛰어나면 입에서 입으로, 사용자의 입에서 입으로 다 뛰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플랫폼이 어때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또 괜찮으면 입소문을 통해서 어디 집에 가서 빵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러면 계속 오후에 갔더니 다 팔렸어. 어머, 그러면 일찍 가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제조업자들은 그런 거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기존 상품과 기술적인 측면, 또 수요자의 측면 이런 것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상품을 하나를 만든다 하더라도 요새는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높게끔 만드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소매자 또 도매자 또 뭐 신상품의 뭐 이런 것들을 뭐 진열대 앞에다 눈에 보일 수 있는 진열대에다 딱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선반 진열비를 내더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만들면 갖다 드릴게요. 그 물량이 땅을 딸리네. 몇 개요? 뭐 100개는 못 갖다 드려요. 뭐 이러면 그럼 200개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품의 개발에 따라 유통 경로도 달라지고요. 새로운 유통 경로에 필요한 제조업자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대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처음에는 성장기, 진입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경로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파워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중간상 측면에서는 이런 제품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상품은 어느 정도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급 상품에 따라서 되게 폭 넓고 깊이 있게 확장을 해야겠죠. 너는 가지고 와. 나는 판매할게. 뭐 이렇게 약간 아웃소싱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중간 층에서는 윈윈한다든가 상품의 공급 원천의 재조정에 의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을 시켜서 기존의 구색에 있는 상품에 제외돼서 최소한의 뭐 끼어 팔기를 한다든가 1+1 한다든가 이거 하나 사시면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제조업자나 중간상위에 양립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을 딱 세워놓고 상반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양자 간의 어떤 갈등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뭐 중간 내가 만들지 않으면 너는 못 팔아. 뭐 이렇게 된다든가 처음과는 좀 달라졌죠. 내가 갖다 주지 않으면 네 제품 나갈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제조업자들이 그들의 상품을 도소매업자들에게 구색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기존적으로 공급을 한다면 어떤 관심을 갖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유통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피드백의 정보를 가질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자들이 신상품 개발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나 원천 이런 것들이 기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 경로에 있어서 그들이 고객들에게 접근을 하잖아요. 중간상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고객들이 요새 말도 많으니까 막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능성을 가지고 고객이 이런 게 있더라. 그런데 갖고 왔어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 두 개, 세 개, 뭐 네 개, 10개 피드백을 받는다면 평균적이 나올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통해서 제조업자에게 중간상에 약간 제공을 한다면 다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윈윈하는 방법도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상품 수명의 주기. 근데 어떠세요? 만약에 뭔가를 하나 딱 샀어요. 그러면 그걸 오래 길게 쓰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느 정도 쓰고 질리니까 버리시는 게 좋나요? 제품에 따라 달라요 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맞죠? 제품에 따라 다르죠. 하나 드렸는데 이거
비용 대비 얘는 뭐 이렇게 떨어지질 않아. 그냥 쓸만하니까 계속 쓰는 거야. 뭐 누가 볼 것도 보여줄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해.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우 지겨워. 이거 뭐 쓰는 게 지겨워. 나는 그냥 실증 나서 못 쓰겠어.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 성향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 상품의 수명 주기는 각 상품에 따라서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단계에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 얘기예요. 처음에는 도입기 그래서 뭐 광고하고 막 이래 어느 정도 성장기까지 돌아가요. 그러면 쭉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숙기 그럼 뭐예요? 최고 지점을 꽂는 거잖아요. 쇠퇴기 여기에 걸쳐서 상품에 대한 판매와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성인학자 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나는 성장기야. 왜? 지금 막 공부를 시작했어. 그렇기 때문에 난 성장기야. 이러실 수도 있고요. 나는 하는 일도 잘 되고 지금 공부도 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나는 지금 성숙기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건 다 안정됐는데 난 쇠퇴기인 것 같아. 근데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도약하고 싶어서 왔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상품의 수기와 수익성은 어떻게 변하느냐. 사람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수명은 단계별로 유통의 전략이 다 달라야 됩니다. 처음에 도입기 몰라 우리 제품을 아무도 이게 뭐야 난 저런 거 안 써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당한 저항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벌써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 상품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기 진입시장에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중적인 개방 경로와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커버하고 확대하고 제조업자들은 중간 상대가 아우 고마워 우리 거까지 가서 고마워해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구색에 맞게끔 목표 달성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략비, 마케팅 전략비, 판촉비, 접대비 뭐 이런 걸로 많이 써서 웬만하면 우리 제품을 많이 도입기 때는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제조업자들이 이 기간에 솔직히 지리적인 특성도 있어야 되고요. 자본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단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좀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어느 정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성장기로 올라가는 거죠. 아 짜증나 도저히 저 사람하고 일 같이 못하겠어. 아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내가 뭐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럼 못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갑자기 치솟는 경우 이런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고객의 어떤 수용하는 속도 보다 좀 빨라지게끔 도입해서 경로의 혼잡성을 그리고 또 뭔가를 만들어낼 때 나랑 비슷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나랑 제품이 괜찮은 게 있는지 이런 것도 또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입기에는 전체적으로 심각한 물량 부족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경험이 없어서 얼마나 야 10개 만들었는데 10개 다 나가도 땡큐다 씨. 그러면 안 팔아 씨. 나는 이제 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서비스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약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는 반응이 좋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새로운 생산 공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소매점이 필요하다 그럼 재고를 빨리 소진시켰다 그러면 빨리 충족시킬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내고요. 생산 라인을 가동시켜서 재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머 못 만들어 재료가 없네 나 10개만 만들어서 이건 성숙기 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라인 그리고 처음부터 나는 그래 하나 만들어서 하나 판매하고 하나만 먹는다 이런 마인드면 다르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경로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몇몇 소매들을 하여금 상품을 포기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도입기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상품인지 모르지만 써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장기라고 있습니다. 이 성장기 때는 뭐예요? 신상품의 도입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찾은 거야. 시장에 진입해도 어느 정도 발 하나 담궈놨어. 그리고 우리 것도 많이 찾아. 뭐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유통구조도 새로운 지역이 확산시켜서 어떻게 갈 거냐. 강도나 경쟁력, 상황 이런 것들 이끌어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핵심적인 유통 업무를 잘 보고 이용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높은 시장 침투를 달성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에 이를 때까지는 경쟁에서 중간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모든 것들이 다 평온하고 한번 딱 들어가면 쭉 가는 게 없어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기복도 좀 있고 자빠지기도 하고 옆에 하기도 하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한숨도 먹었다 기쁨도 있었다가 웃기도 했다가 뭐 이래야 다이나믹하지 쭉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이 잘 나갈 땐 잘 나갈 대로 잘 나갈 땐 더 열심히 못 나갈 땐 못 나갈 대로 막 이렇게 나 지금 아파서 곧 뒤질 거야 씨 나는 그거 안 고쳐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나는 아파 씨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약 먹고 운동하고 이겨내야지 뭐 이렇잖아요 사람이. 난 모든 걸 다 포기하진 않잖아요 삶을.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성장기 때도 어느 정도 단계를 도입해서 선택적인 경로로 또 정책을 이용해서 기업의 시장을 커버하고 확대해서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 경로의 정책을 바꾸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성숙기로 갑니다. 이거는 판매가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경쟁이 심화되는 삶을 보면 저희가 성숙기인 것 같습니다. 성인학습자분들이 지금 성숙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시는 일 그럭저럭 되죠. 그럼 됐어요. 잘 돼요. 이런 건 없어. 그럭저럭 돼요. 그럼 현상 유지만 해도 땡큐벨이에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셔서 지금 공부하러 오셨죠. 누가 뭐라 해요? 공부 안 했다고 뭐라 해요? 없어. 그래 난 열심히 돈 벌고 내 생활 열심히 하고 내 가족이 다 좋아라 하고 내 주변 사람이 난 커피 먹는 거 밥 먹는 거 좋아라 했으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내 어떤 부족함과 결핍이 있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공부가 나발이고 난 지금 몸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 비해서는 완전히 지금 행복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숙이에요. 제품으로 따지면 판매도 안정됐고요. 경쟁이 심해서 어느 정도 C 맞으면 어떻고 B 맞으면 어떠냐? 난 공부한다. 주변 사람들한테 넌 뭐하니? 나 산에 가 놀러 다녀. 아유 그래 산도 좋지만 지식도 좀 쌓아라. 좋겠다 대학생이라서 막 이런 얘기 안 들으세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얘기 들으신대요. 대학생이라 대학생 뿅 이렇게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차분해지고요. 고요해지면서 축적되고 하나씩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부를 했다고 해서 내가 샥 이렇게 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막 뭐라고 했어. 옛날 같아서는 너 왜 나한테 지랄인데 막 이렇게 싸웠는데 지금은 화나셨군요.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노염을 푸시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예를 들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쟤 학교 다니더니 어머 달라졌어. 웬일이야?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왜요? 제 마음의 평온함을 찾는 거잖아요. 뭐 유통 경로 이거 배우셔서 뭐 유통 뭐 배달하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그냥 지식을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적었어요. 지식 이걸 적으려면 양 엄청 많아요. PPT 많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로 듣고 일로 빠지셔도 괜찮아요. 솔직히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렇지만 들으시고 마음을 축적하셔서 내 마음을 평온하고 남한테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면 성공했다. 성숙기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유통 경로의 핵심의 목적은 구성원들을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 인생의 성숙기를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 공부하고 왔어. 피곤해. 밥 차려. 이제 남편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너만 피곤해. 나도 피곤해. 지금 공부하고 왔다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공부하고 왔는데 숙제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집에 왔으면 내가 또 부인이잖아. 된장찌개라도 하나 끓여서 그냥 밥을 먹읍시다. 그럽시다. 막 이렇게 밥은 내가 했으니까 네가 설거지해. 옛날엔 그랬는데 내가 설거지 할게요. 내일이잖아. 다 쳐놓고 마루도 한번 딱 싹 닦고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해.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저 이상해졌어 네 엄마가.
왜 저러는 거야? 무서워 죽겠어. 뭐 이러지 않을까요? 이게 성숙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떤 시장을 찾고 나만의 어떤 만족을 찾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유통도 마찬가지예요. 상품에 대한 새로운 유통이나 개발이나 사용의 빈도, 재고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는 그것이 성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최고점을 찍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만약에 몇십억과 나의 젊음을 바꾸려면 바꾸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작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20대 사람들은 저 지금 젊음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50대가 되고 20억 받을래요.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50대 되신 분은 20억 내가 쓰고 다시 젊음을 받을래요. 이런 상대적인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갖고 있는 그 위치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살아냈다고. 살아내면 엄청 중요한 거라고. 해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쇠퇴기로 가요. 누구는 쇠퇴기가 60이고 누구는 쇠퇴기가 70이고 누구는 80이고 누구는 90일 수 있어요. 제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계속 새로운 게 계속 생겨나니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품의 쇠퇴기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기존의 강도나 유지나 이런 것들 유통의 강도 뭐 빼서는 강도가 아니라 꽝 이런 강도를 말합니다. 힘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렵게 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몇 명의 경로의 구성원들은 상품을 취급하는 걸 포기해버려요. 이거 해봤자 마진도 안 나오는데 내가 뭔가를 해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판매량이 줄고 감소시켜버리는 거죠. 지금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운동하시고 집 싹 다 닦고 막 몸 딱 하고 뭐 화장 예쁘게 하고 집안 정리 싹 하고 반찬까지 딱 해놓고 학교에 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끝나고 또 공부 저기 일 같은 거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나요? 쉽지 않아요. 왜? 몸이 옛날 같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병나요, 병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취급하는 것도 내가 뭔가를 컨트롤하는 것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조업자들은 이런 게 생겨난다고 한다면 수요자를 지속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꾸준히 팔 수 있는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꾸준히 유통 경로를 찾을 수 있는 거를 잡는다. 그런 거죠. 그게 곧 전략입니다. 즉 상표의 전략. 뭐 제조업자들이 무슨 상표를 뭘 딱 잡거나 뭐 이렇게 브랜드 전략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잡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표 나만의 브랜드 어떤 친구가 스타트업을 하는데 지금 막 여러 가지 나만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그 종업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상표 개인 브랜드라고 하지만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 미약하지만 나중에 나는 창대하리다 라는 꿈을 갖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 친구는 엄청나게 똘똘하고 뭐 상장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포기하고 자기만의 상표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을 저는 사실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 경로의 의사결정의 가격 관리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은 가격에 결정하는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최종 소비자가 그 경로의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적절한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가격은. 싼 거 사세요? 비싼 거 사세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주고 10만 원이야? 그러면 이건 10만 원에 대한 가치가 있어. 그럼 주고 사시잖아요. 이건 20만 원이야? 20만 원을 어떤 가치를 주고 사시잖아요. 뭐 이걸 20만 원씩 주고 사. 싫어. 이러시는 분도 있지만 싸네. 이거 정말 싸네. 이 정도면 충분해.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이 가격은 유통 경로의 의사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자가 어떤 것들을 제공하려고 해요. 그게 상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구매자로 하여금 지불하는 화폐량이잖아요. 돈. 물론 카드를 냈던 뭘 했던 그렇지만 각 구성원들이 부과하는 상품의 가격들이
수행하고 있는 경로의 기능에 따라서 이런 상품이나 제품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가격에 대한 유형 현금 할인, 거래 할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현금 할인은 뭡니까? 내가 현찰로 줄 테니 얼마 더 디스카운트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은 카드로 안 쓰고 나서는 뭐 10% 빼줄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과의 거래잖아요. 만약에 우리는 매달 거래를 할 때 10일 날 꼭 돈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10일 전에 주신다면 2% 빼줄게요. 우리는 맨날 30일 날 주셔야 돼요. 하지만 현금이 있어서 30일 전에 주신다면 몇 프로 빼줄게요. 외국은 이게 고착화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죠. 뭐 끼케야 백화점에는 디스카운트가 있나요? 디스카운트가 없어요. 그 대신 뭐예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뭐 빼줄게요. 뭐 했으면 빼줄게요. 뭐 이런 거잖아요. 재래시장은 할인 가격을 어떻게 해요? 한 바구니에 뭐 3,000원이야? 아유 깎이는 한 바구니 주고 덤을 주시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그게 할인인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 할인, 현금의 할인. 제조업자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유통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을 중간 상인 대신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죠. 그게 거래 할인이라고 대부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경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수행의 기능에 따라 금액이 율이 좀씩 떨어지죠. 이걸 기능의 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 뭐 15%, 5% 이건 형식은 정액이 나름이라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소매, 도매, 브로커이라고 낀다고 한다면 브로커 빼버리고 도매에서 바로 브로커 빼고 외국 상품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33%, 15%, 5% 그럼 최종으로 사는 사람은 그거 다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라고 하죠. 수행의 경로의 기능에 따라서 정해지는 유통 경로의 복합성이 어떤 특성한 기업이 거래 할인의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경로 구성원의 시장 파워가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절 할인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판촉에 대한 지원금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의 할인 많이 사는 사람하고 혹시 트레이더스 가시나요? 트레이더스? 이게 이마트에서 하나 사는 것보다 트레이더스는 짝으로 사는 거잖아요. 뭔가를 갈 때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막 사면 금액이 훨씬 더 떨어지죠. 어디 가면 1+1, 2+1 막 이렇게 해도 조금 가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잖아요.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연간 구매라든가 아니면 기본 계약을 해놓고 그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쯤 보내주고 떨어질 때쯤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런 거 내가 그냥 나는 그런 거 싫어. 쟁겨놓는 것도 싫어. 내가 필요하면 가지고 가서 사지 뭐 굳이 뭐 이렇게 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 양이 있고 기본 양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상품의 지원금, 계절의 할인, 판촉에 대한 지원금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절은 그때그때만큼 계절 음식이 있잖아요. 이때 먹는 게 가장 건강식이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뭐 수영복은 언제 많이 팔릴까요?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름에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그리고 모피 같은 건 뭐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요새는 사람들 모피를 안 입는데 이제 학문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언급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건 겨울에 요새는 난방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입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릎 밑으로 오는 모피를 너무 무거워. 내가 걸어 다니는 건지 곰새끼가 걸어 다니는 건지 좀 간편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계절 상품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모피를 여름에 산다. 그러면 당연히 떨어뜨리죠. 홈쇼핑도 그렇게 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식으로 계절 할인도 있다. 상품의 지원금 이거는 오래된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백화점에서 있던 거를 아울렛으로 빠졌어요. 아무래도 디스카운트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비싼 옷이 있고 이 정도면 가격이 정말 저렴하구나 라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유통 경로의 가격의 전략에 대한 측면을 보면 장기적으로 세울 거냐 단기적인 걸로 세울 거냐에 따라서는 조금씩 가격 경쟁에 코카콜라나 펩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맛있어요? 그래도 펩시야? 아이 그래도 코카콜라지. 전략이 다릅니다. 원래 이것들이 음료수가 아니라 소화제였었어요. 약사가 개발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상품화해서 느끼한 걸 먹을 때 우리가 꼭 먹는 이런 걸로 바뀌어서 판매율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통 경로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주요 관심사를 갖기 때문에 중간 상대를 기꺼이 취급하는 거. 이 정도면 어떻게 고객에게 제공해서 유인한 수단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정해진 가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변화, 단기적인 변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인건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가요, 사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판매하는 입장에선 판매 가격이나 경로의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그 부담 다 누가 해요? 소비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인터넷으로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보시면 어느 정도 선까지 사면 배달비 면제, 어디 찍고 가면 배달비 더 디스카운트. 똑같은 3만원어치 3만원 3만원 6만원 했는데 이거는 A라는 곳에 이거는 B라는 곳에 같이 배달하는 찍고 가면 저 싸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푸시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조업자들이 푸시와 풀의 기본적인 촉진의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풀의 전략은요. 최종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그런 소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비자들이 중간상에 방문하거나 그 상품을 요구해서 중간상들이 제조업자들의 주문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가는 그런 촉진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푸시라는 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하기보다는 판매원을 통해서 협동 광고를 통해서 구매 시점을 통해서 진열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딱 떠오르는 제품이 없어서 지금 비유하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대부분의 제조업자들은 두 가지 방법 다 동일하게 하는 거죠. 직접 가기도 하고 솔직히 직접 고객을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지하철에 서가지고 저희 제품 한번 써보세요. 저희 제품 뭐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김밥을 아침에 3시에 일어나셔서 100개, 200개 딱 싸서 2,000원에 딱 팔고 딱 가세요. 근데 그 김밥이 엄청 맛있었어요. 네, 뭔지 모르지만 엄청 맛있었어요. 그거 살려고 줄 서 있어요. 근데 더 이상은 안 팔아. 그리고 다 팔리면 그 다음 그리고 다른 일 해. 또 3시에 일어나서 딱 그것만 팔고 막 이렇게 그리고 나서 2,000에서 2,500원 올려도 그렇게 잘 팔려. 뭐 이렇게 전략하시는 분들도 김밥으로 뭐 이렇게 약간 대성하시는 줄 서 있어요. 벌써 나오기도 전에 벌써 줄 서 있어 사람들이.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푸시와 풀의 전략은 제조업자 입장에선 직접 갈 거냐 광고나 이런 거 마케팅 통해서 가는 것도 물론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간상해 같은 경우에는 인적 판매원 요새도 사람들이 카talog 갖고 다니면서 뭐 지원하고 뭐 소비상대 판매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오면 테레비 광고라든가 뭐 라디오 광고 오면 그래도 쟤네는 그래도 이런 거 내내 그렇구나 뭐 이렇게 또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없는 사람들은 페이스북 인스타에다가도 또 올리기도 하고 또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샘플이나 이런 것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 여기 교회 오세요 뭐, 뭐 이런 것도 있듯이 그런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마트나 이런 데다가 진열비 내고 눈높이에 맞게끔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이렇듯이 이제 협동 광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 경로 내에 제조업자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판매하는 것들도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사항들을 통해서 뭐 약간 끼어넣기 어느 약사님한테 뭐 바카스가 포장이 돼서
2개 시켰는데 4개를 갖다 놓으면서 이건 그냥 드세요. 이건 공짜로 주세요. 막 이러면서 끼워 넣기. 아니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이거 다 못 판다니까. 아이 그래도 썩는 거 아니니까 유통기간이 기니까 그냥 하세요. 뭐 이렇게 끼워서 파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촉진 판매를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 촉진이 수행하는 중간상의 동기 사실 뭐 50개 받았으면 3개 받았어. 그러면 친하거나 자주 오시는 분한테 서비스로도 하나 이렇게 막 주기도 하고 막 이거 공짜로도 막 주기도 하고 내가 판매할 건데 판매할 걸 마이너스를 하면서 널 주는 게 아니야. 이러겠죠. 누가 그런 식으로 주겠어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주지 않지. 그죠? 우리 회사에 많이 와줘서 너무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촉진 판매도 없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조금 몇 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기간 들으시기에는 조금 좀 길어서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들은 것은 보면 유통과 마케팅에 대한 변수, 상품 관리, 가격 관리, 촉진 관리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점점 좀 따뜻해져요. 비도 좀 많이 오기는 해요. 잘 건강하게 일단 건강하셔야 네?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관리는 중간고사 리포터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놓으셔서 갖고 오셔야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셔야 합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